제목 가족의 무게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돈 버는 일이라 하고 어떤 이는 사랑하는 일이라 합니다. 하지만 70평생을 살아온 김정수 씨와 박순자 씨 부부에게는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다 나누어 준 거야? 순자 씨가 통장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정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영수에게도 2억, 민지에게도 2억. 똑같이 줬어. 하지만 정말 똑같았을까요? 큰아들 영수는 결혼할 때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신혼집 마련 비용이었죠. 그때가 벌써 10년 전입니다. 반면 둘째 딸 민지는 작년에 2억 원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번 돈의 일부였죠. 엄마, 형은 결혼할 때 받았잖아요. 그때 집값이 얼마였는데 지금 집값이 얼마예요? 민지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2억이면 2억이지 뭔 소리야. 똑같이 받았으면 됐지. 영수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수 씨와 순자 씨는 속이 답답했습니다. 분명 공평하게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걸까요? 그래도 벌초는 민지가 맡기로 했으니까 벌초비는 따로 주자. 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매년 추석 때마다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아빠, 그럼 벌초비는 얼마나 주실 건데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한 번에 500만 원씩 10년치 미리 줄게. 5천만 원이면 충분하지. 정수 씨의 말에 영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민지가 받은 것은 2억 5천만 원이 된 셈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영수와 아내 수지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너무 편애하는 것 같지 않아?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시집도 안 가고 부모님한테 붙어 살면서 더 많이 받았잖아. 한편 민지는 혼자 사는 원룸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는 이미 자기 집도 있고 안정된 직장도 있는데 자신은 부모님 식당 일을 도우며 겨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공평하다고? 정말 공평한 건가? 부모님은 그저 자식들이 싸우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나누면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니겠지? 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똑같이 주면 싸우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지만 세상에 정말 똑같은 것이 있을까요? 같은 2억 원이라도 받는 시기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면 그 의미도 달라지는 법입니다. 김정수, 박순자 씨 부부의 고민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한 달 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김정수 씨와 박순자 씨는 명절 준비를 하며 은연중에 두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언제 온대?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에 온다고 하더라. 차례 지내고 점심 먹고 가겠다고. 정수 씨가 답했습니다. 민지는 벌써 일주일 전부터 부모님과 함께 차례상 준비를 했습니다. 전 부치는 것부터 나물 무치는 것까지 하나하나 엄마를 도왔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영수 가족이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영수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어치였습니다. 고마워라. 정수 씨가 받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지는 일찍 일어나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언니 수고 많아요. 영수 아내 수진이 한마디 하고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형수. 매년 하던 일인걸요. 민지가 땀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미묘한 기류가 흘렸습니다. 영수는 시계를 자주 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처가에도 가야 해서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점심 먹고 가거라. 정수 씨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순자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음식 솜씨가 여전히 좋으시네요. 수진이 칭찬했습니다. 민지가 다 도와줘서 그래. 순자 씨가 딸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민지야, 너는 언제 결혼할 거니? 수진이 물었습니다. 형수, 아직 생각 없어요. 민지가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다 늦게 결혼한다니까. 영수가 거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영수 가족은 서둘러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럼 저희는 이만 가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수진아, 애들 잘 챙기고. 순자 씨가 손자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영수 가족이 떠나고 나니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민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빠는 명절에만 오고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기도 힘들어하는데 정말 똑같이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저녁 무렵 민지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오빠보다 벌초비를 더 받은 게 마음에 걸려요. 왜 그런 소리를 하니? 내가 벌초를 맡기로 했잖니. 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빠가 서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지의 말에 순자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계산적이 됐는지 모르겠다.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날 밤 정수 씨와 순자 씨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순자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돈을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 줄 몰랐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영수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매일 안부도 묻고 아플 때도 돌봐드리는데 나는 명절 때나 보러 가고. 정말 공평한 건 뭘까? 복잡한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왔습니다. 김정수 씨는 당뇨 수치가 높아져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었고 순자 씨는 무릎이 아파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노부부의 생활비도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여보, 이번 달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순자 씨가 통장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약값도 만만치 않고. 정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는 부모님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함께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병원비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약값은 제가 낼게요. 아이고, 미안해라. 내 돈도 넉넉하지 않을 텐데. 하지만 영수는 부모님의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할 때도 네, 건강하세요라는 인사말 정도였습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자신의 생활도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당뇨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비도 많이 드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민지야, 나도 애들 교육비에 대출 이자에 바쁘다. 그리고 너 벌초비 더 받았잖아. 오빠, 벌초비는 벌초하라고 받은 거잖아요. 부모님 병원비랑은 다른 얘기죠. 민지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받은 건 받은 거지. 내가 더 받았으니까 내가 더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민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매일 돌보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돈 계산만큼은 정확하게 하는 오빠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영수가 부모님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영수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라도 있나? 정수 씨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민지 말 들으니까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하던데요. 아, 그게. 정수 씨가 말을 흐렸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생활이 빠듯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그런데 민지는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벌초비도 더 받았잖아요. 부모님 돌보는 것도 민지가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병원비 같은 것도 민지가 더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지가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수 씨와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정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공평하게 하려면 받은 만큼 책임져야죠. 오빠. 민지가 참다 못해 나왔습니다. 오빠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매일 돌보는 건 당연하고 돈만 조금 더 받으면 모든 걸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민지야, 나쁘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는 집세도 안 내고 부모님이랑 살잖아. 영수의 말에 민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김정수 씨와 박순자 씨는 서로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순자 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자식들도 힘들겠지. 그래도 민지는 우리를 잘 돌봐주잖아. 영수도 나름대로 생활이 바쁜 거고. 정수 씨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공평하게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식들 사이에 벽만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던 작은 식당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장사가 잘 안 되어 문을 닫기로 한 것입니다. 식당 한 구석에서 낡은 서류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민지가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 그거는 아버지가 정리해 놓은 가계부 같은 거야. 그냥 버리면 돼. 순자 씨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꼼꼼한 글씨로 적힌 가계부들과 함께 자녀 지원 내역이라고 적힌 노트가 있었습니다. 민지는 무심코 그 노트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수 결혼비용 2억 원 마이너스 집 담보대출 1억 5천만 원, 적금 해지 5천만 원. 대출 잔액 현재 8천만 원 남음.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가 결혼할 때 받은 2억 원이 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빚을 내서 마련해준 돈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8천만 원의 빚이 남아있다는 것도요. 반면 민지 자신이 받은 2억 원은 식당 수익금 적립 마이너스 빚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식당 운영으로 벌어서 여유 있게 마련해준 돈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지가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예요? 노트를 들고 달려간 민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수 씨는 딸의 손에 든 노트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민지야, 그건. 아버지, 오빠 결혼 비용을 대출로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도 아직 8천만 원이나 빚이 남아있다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씨도 달려왔습니다. 여보, 뭔 일이야? 엄마, 우리가 똑같이 받았다고 생각한 게 전혀 다른 돈이었어요. 민지가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순자 씨도 남편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여보, 당신 왜 이런 걸 다 적어놨어? 나중에 헷갈릴까봐 정리해둔 거야. 그날 저녁 민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집에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지금 갈게요. 갑자기 왜? 무슨 일인데? 직접 보여드려야 할 게 있어요. 1시간 후, 민지는 오빠네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심각해 보여? 영수가 문을 열어주며 물었습니다. 민지는 말없이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영수가 노트를 펼쳐보자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아버지가 직접 적으신 거예요. 오빠 결혼할 때 받은 2억 원, 아버지가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마련해 주신 거였어요. 그럼 아직도 아버지가 대출금을 갚고 계신다는 말이야? 영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매월 이자만도 얼마나 될까요? 그 순간 영수는 자신이 부모님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당뇨약과 병원비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자신의 대출금을 묵묵히 갚고 계셨던 것입니다. 민지야, 미안해. 영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구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 민지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된 소리를 했는지. 아버지가 빚을 내서까지 내 결혼 비용을 마련해 주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영수는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두 남매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서로에 대해 오해했던 것들, 부모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풀어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와 민지는 함께 부모님께 찾아갔습니다. 정수 씨와 순자 씨는 두 자녀가 함께 온 것이 의외였습니다. 무슨 일이니? 둘이 같이 와서. 순자 씨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앉으세요. 영수가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민지가 보여준 노트 때문에 밤새 생각해봤어요.
정수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할 때 받은 돈이 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신 거였다는 걸 어제야 알았어요.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아. 정수 씨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영수가 막았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말씀 들어주세요. 그동안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민지한테 벌초비 더 받았으니까 부모님 병원비도 더 부담하라고 했는데 정작 제가 받은 돈이 아버지 빚으로 만들어진 거였다니. 영수는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순자 씨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민지도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오빠가 무관심하다고 원망만 했지, 오빠 상황은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돈이 아버지, 어머니 여유 있을 때 주신 거였다는 것도 어제야 알았어요. 정수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들아, 너희가 왜 이런 걸 알아야 하나 싶어서 말 안 했는데.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식들한테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 아버지, 이제부터는 달라질게요.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은 대출금 8천만 원 제가 책임질게요. 그리고 앞으로 병원비도 제가 반 부담할게요. 오빠. 민지가 놀랐습니다. 민지야, 너는 그동안 부모님 곁에서 매일 돌봐드린 거 자체가 큰 효도야. 나는 그것도 못하면서 돈 계산만 따졌구나. 영수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오빠 혼자 다 부담하기는 힘들 거예요. 저도 도울게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지야. 내가 받은 벌초비로 앞으로 계속 벌초 맡아주고 나는 내 몫을 제대로 하는 거야. 순자 씨가 두 자녀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아, 돈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게 더 중요해. 정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영수는 매주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혼자 부담을 지지 않았습니다. 두 남매는 부모님의 병원 일정을 나누어 맡고 생활비도 함께 부담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시죠? 영수가 물었습니다. 응, 요즘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몸도 한결 나아진 것 같다. 정수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 씨가 두 자녀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영수가 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그동안 고마웠어. 앞으로는 내가 형답게 할게. 오빠도 고마워요.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에요. 정수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아, 부모가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김정수, 박순자 씨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공평함은 똑같은 액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영수와 민지도 알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형제간의 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을요. 가족의 무게는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일 것입니다.